이현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고현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장님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은 항만 기능을 살리고 더욱 활성화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은 결국 고현 항만을 송두리째 없애는 항만 매립 사업이 되어간다는 안타까움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매립을 하는데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일방통행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역시 권민호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거제를 사랑하기에 거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랑하기에 100번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인구 30만 명 이상 거제의 미래를 위한 도시의 확대, 명품 매립도시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주차장 부지는 이미 분양한 상태이고 구도심과 매립 신도시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어내겠다고 한 시장님의 장담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성의 확보는 점점 공연불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화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화미술관 건립 사업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 문화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경남 거제시 이룸면 지세포리 윤복문 순교자 성지의 건립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건립 예산이 90억 원으로 한국천주교에서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이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미술관이 건립되면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관광객이 쇄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일찍이 스페인은 조선산업의 폐허가 된 빌바오를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도시 전체를 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급기야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 구겐하임과 MOU 체결을 위하여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접하고 있는 우리 거제시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또 실제 피부로 느끼면서 이러한 성화미술관 같은 문화 콘텐츠 사업의 유치와 건립을 통해 관광객 유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화미술관의 유치는 거제의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의 타 성지인 전라도의 천호 성지, 충청도의 베티 성지, 그리고 해외의 파티마, 룰르드, 리지웨 성지의 순례 관광객으로 볼 때 한국 가톨릭 550만 명, 기독교 1000만 명, 인구의 관광 아이콘으로 충분한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바티칸 교황청은 이탈리아와의 직교류를 통하여 성화미술관에서 개발하는 컨텐츠인 성서 이야기, 테피스트리 제작의 의미로 다음 세대에게도 계승할 수 있는 문화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문화 콘텐츠 사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그동안 성장과 개발 일변도인 거제에 부족했던 관광예술 관련 시설인 성화미술관이라는 문화 콘텐츠의 개발 유치를 통하여 문화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인 여러분, 연일 여정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고현 항만 재개발 사업 진행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현 항만 재개발 사업은 민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항만 재개발 사업 방식이나 개발 목적에 따라 공공시설 확보 비율이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인천 영종도의 경우 28.9%, 강양항의 경우 37.2%임에도 고현항은 51.59%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 개업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원, 녹지 면적은 여의도 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에 맞먹는 12만 4,215평방미터로 매리 면적 대비 20.7%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도심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만 평 규모의 중앙문화공원과 약 3km의 해안선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녹지 공간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기존 도시지역과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도심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8개과 12개 담당 25명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단을 운영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 계획된 내용들을 재검토하는 등 공익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실시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발주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박명욱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추가 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프로젝트 사업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향후 실시 설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산출되겠지만 적지 않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반드시 항만 재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비가 총 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 내용이 확정되면 제일 먼저 해양수산물을 설득하여 총 사업비가 실시 계획에 반영되도록 사업 시행자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비롯하여 우리 시민들이 뜻과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질책보다는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선 방향과 의견을 주시고 행정이 힘에 부칠 때 동료와 용기를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성화미술관 문화 콘텐츠 개발 일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이루면 지세포위원회 건립예정인 성화미술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전시관 건립사업으로 확정되어 3년간 총 27억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현재 경상남도 지방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90억 원으로 확정된 국비 외 나머지는 도비, 시비, 천주교 측의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되며 우리 시에서는 3년간 20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에 비해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가 이러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 건립에 적극 투자한다면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맞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하기 전에 그 답변 중에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인 성화미술관 유치는 투용자 심사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중에 답변 중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부산 북항의 경우는 공공용지가 77%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의 노력도 크겠지만 또 우리 시의회와 또 협의회와 반대 대책위 등 많은 시민들이 또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그냥 제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입니다. 시장님, 제가 7대 들어와가지고 고해랑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정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시장님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질문 2014년 10월 2일 날 그 연심위 심사 보류 중에 제가 시정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거제시 의회 의견, 또 시민들 의견 또 많이 들어주시고 또 지역 사회에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생기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고현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제 도심지 공간에 진짜 주차장이 하나 없어가지고 매일 주정차 스티커 받아서 여성의 단속 요원들하고 엄청난 우리 쌍욕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공원 하나 없다. 도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간절하게 바람이 있다면 한 10,000여 평의 구도심지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공공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런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직도 그렇습니다. 맞죠? 저는 이 시장직을 건다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질문 중에 답변 중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장은 무한한 법적 책임은 없다. 다만 무한한 책임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장직을 건다는 의미를 무한한 책임성에 두고 싶습니다.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시민과의 약속은 끝까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롯데자산하고 빅아일랜드와 분양 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14년도 9월달 그때는 가계약을 했죠. 예, 가계약을 하고 본 계약은 2015년 10월에 했거든요. 10월에 하고 그때 이미 계약금 65만 원도 65. 다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롯데자산의 분양의 부지가 한 8,000평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대책위와 합의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5년 12월 31일에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직접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분양을 한 거를 아시고 반대 대책위하고 합의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날짜상으로 봤을 때 시장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확보하시려고?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지금 이제 실시계획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은 법적 구성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다 해야 되겠지만 그 계획의 밖에 범위 밖에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장평동 부근에 있는 이제 중앙 그 공원입니다. 공원 1만 여 평의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주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다만 이제 주차장 시설비에 대한 이제 나중에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여부가 해양수산부하고 이제 승인이 있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의 협의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다만 이제 49점 앞에 있는 롯데자산개발에서 이제 매입을 한 이 일단의 필지의 한 3,000여 평을 잘라서 이제 우리가 주차장화 시켜야 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롯데자산개발이 65억 원의 계약금을 선지불하고 이 전체의 약 이 평수가 8,000평. 예, 8,157평 8,000평 중에서 3,000평을 띄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잔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도 뭐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롯데자산개발과 시행사 쪽 또 우리 시가 이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놓치지 않고 계속 지금 시행사 쪽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금 처리 기간까지 하여튼 이 부분을 3,000여 평의 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시장님, 그 잔금 처리가 안 됐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이런 거 거래할 때 보면 계약을 파기할 때는 배의 계약금을 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롯데 자산하고는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롯데라는 그룹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일 부자지간에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싸우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과연 이거를 양보를 하고 자기들이 그 3,000평을 다시 이렇게 되팔고 이런 거는 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롯데자산개발도 아무튼 이 부지에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적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이 문제는 시가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또 시행사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롯데자산개발도 거기에 대응의 주차장을 붙이기 때문에 롯데자산개발에서 이 부지를 자기들이 어떤 건축을 한다 할 때도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시장이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 그러면 또 2,000평 약속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거기는 또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보면은 완충 녹지가 설계상에 17m 폭에 197m의 길이를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충 녹지니까 시가 도시계획 변경만 하면은 이 부분을 일단 주차장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이제 또 대림 산업이 이제 1블록의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줄 때 아무튼 이 국도변과 또 아파트의 이게 거리를 최대한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거 공간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해서 주거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저희들이 폭을 한 27m 정도 25m 정도 이격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쪽에 아무튼 용적률이나 이게 사업성에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또 용적률을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높여줘서 사업성 저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행정적 역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뭐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시장님 답변 중에 용적률을 기술적으로 높여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다시 뭐 상업지로 바꿔준다 이런 그런 건 아니에요. 주거지역 안에도 최소에서부터 최대의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 250%까지 가능해요. 250 가능한데 저희 250을 다 안 주거든요. 한 뭐 220이나 이걸 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상의 심의 내용이겠지만은 대상이겠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공공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서 또 민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시가 좀 더 노력해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그런 사업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또 노력들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방 시장님께서 49층 앞, 또 시외버스 터미널 앞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개
지역이 한 그 5,00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말 그 의지가 있는지 그 16년 4월 8일에 보면 그 거제시에서 모 언론에 지금 고현안 관련 기고문이 실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잠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앙공원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반대 대책위하고 이렇게 합의한 이런 부분은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거제시가 정말 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또 사실 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국가 사무 아닙니까? 그죠? 그 해수부가 뭐 당초에는 사업 제안을 우리 거제시가 했지만 우리 거제시 권한이 또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참 많이 의문이 갑니다. 아무튼 이건 뭐 민간 100% 투자 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민간 또 부분의 투자에 대비해서 또 일정한 수익이 또 이렇게 확보돼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우리시가 이것을 추진할 때는 원도심권의 기능 회복적 말씀드려서 주차난 해소와 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일정한 공원, 또 도로의 확보, 교통의 문제 이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다소의 민간 사업자와 또 시의 입장 간에 또 약간의 거리감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은 시장이 우리가 실무 공직자하고 한치도 우리가 틀림없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본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노력과 힘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다면은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함께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하면은 우리가 또 만들어내야 될 추구하는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의 의지를 갖고 시장을 직을 이게 완료하기 전에 시장이 끝나고 떠날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네. 저도 그 나중에 질문도 있습니다. 네. 그 질문도. 그래서 시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의지만 갖고 열심히 하시겠다 이거밖에 답변이 없거든요. 임기 2년 안에 어쨌든 어떤 임기가 모습이 2년일 수도 있고 또 임기 2년 안에 어떤 모습인지 시행사와 또 해수와 우리 시의 그 3자 관계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또 시민들이 반대 대책위하고 한 합의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 꼭 비밀 유지해야 됩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3자간의 관계에서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또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한 이게 이제 해수부라는 또 종부처의 또 승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앞서서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시켜서 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지금 완전히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뭐 금방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PFV에 대해서 저도 그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제시와 빅아일랜드와의 합의서, 또 용역 과업 지시서 등을 요구를 했는데 PFV 측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감사 또는 조사 4분의 1 이상을 출자해야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자료를 요구한다고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10%의 출자 같으면 터치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제시 의회가 우리 거제 시민의 공공의 바다를 매립하는데 이거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법적으로 저희들이 비율이 낮아서 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손 하더라도 엄연한 사실은 거제시에 갖는 바다를 또 매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의지를 가지고 또 추진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비록 민간 부분에 100% 투자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아서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과 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는 결국은 이 부광종군 혼자서 이거 장구치고 북치고 뭐 깜깜이 매집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도 뭐 직접 받지는 못하고 뭐 그냥 이제 대충 내용만 제가 들었습니다. 못 준다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빅 아일랜드에서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준 상태 아닙니까? 그 6월 1일부터 용역 기간이 6개월이더라고요. 네. 6개월이면 이제 그 올해 12월까지인데 결국은 이 용역의 완성품을 우리 시에서 받으려면 여기서 또 한 1, 2개월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내년 2월이 넘어가고 또 뭐 어떻게 보면 3월에나 돼야지 용역의 완성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시장님께 아까도 잠깐 한 말씀이지만 정말 시장님 계실 때 이게 완성이 돼야 되고 또 실시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떤 뭐 작은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의지 가지신다는 진짜 1년에 저희들이 의지들을 이제 담아내기 위해서 전 부서가 또 이렇게 용역을 또 해서 또 부서가 또 이렇게 이런 지금 주차장 확보에 관련된 팀들이 꾸려져 있고 또 사업 시행사나 또 해수 쪽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과거의 내용에 보면 이게 그 과거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향권 내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 조사. 또 이게 이제 결국은 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또 뭐 재무적 검토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정말 그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반대 대책위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확하게 위치, 규모 이런 게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반대 대책위의 합의 내용을 뒤집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반대 대책위하고는 저희들이 이제 교감이 된 것은 중앙공원과 49정 앞에의 롯데산업개발이 매입했던 그 부분, 상업지 부분, 그다음에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이거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있는데 또 시행사 쪽도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할 때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나눠졌고 또 합의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거의 지금 뭐 구상을 하지 않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시행사하고 합의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합의서 내용에도 그러면 반대 대책이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49층 앞 버스터미널 맞은편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가 정해져가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난해한 문제가 이제 그 상업지 49층 그 네.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거기 이제 시행사의 합의서에는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문화 네. 중앙공원은 중앙공원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는 저희들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뭐 시행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49층 앞에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어려운 난해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그 문제도 시행사 쪽 대표할 때는 제가 대표자 쪽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 3,000여 평의 부분을 잘라서 주차장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시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분양받은 롯데에서는 결코 그걸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될 거라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행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조금 전에도 가업 기간이 6개월 걸리고 또 완성이 되기까지는 또 한 두세 달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반대 대책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뭐 우리 그 과업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힘들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신뢰를 갈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뭐 시장님께서 어떻게 뭐 생각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그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차라리 뭐 이렇게 공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공정을 받아도 네. 못 지키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과 좀 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겠죠. 질문하신 우리 황명우 우리 부의장님이나 시민들 또 다수의 이런 밀입지 못한 불안감이 있겠지만 또 시장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은 더 걱정도 많고 또 상대가 있으니까 또 상대를 잘 설득시켜서 이걸 풀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더 걱정이 많습니다. 다만 믿고 의미 지금은 뭐 걱정을 한다 해서 모민돼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믿고 또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들어와서 1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첫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반대에도 많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잘 의지를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해 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또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방 그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직접 뭐 거제시 우리 언론에 한번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이름으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시장님께서도 뭐 앞서 쭉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 답변이 쭉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거든요. 그냥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계획 이제 뭐 재임 기간 중에 이게 실시 계획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야지 안 되면 결국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임 기간 중에 안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아니면 3-4번을 시장을 할까요? 아니 또 더 큰 데로 가셔서 하셔도 되죠. 네. 차츰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보면 도시 지역과 상생 강화의 일원으로 도심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8개 과 12개 담당 이래가지고 주차장 주거 확보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존 도시하고 이 상생하는 게 물론 주차장도 있지만 결국은 상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권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데 답변은 그냥 주차장밖에 이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상권, 원도 심권의 상권 네. 확보에 대해서는 뭐 아주 이제 구체적인 저희들이 이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지난번 우리가 시민의 행사 때 권사거리에서 일정한 도로를 막아놓고 시민들의 행사들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단순하게 이제 시민의 행사에 뭐 시민들을 도로에서 무슨 문화 행사나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뜻에서 도로를 차단시키놓고 해봤습니다만, 아주 시민들도 좋아했었고 또 교통의 문제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는 판단에 향후 이제 이 일정한 거리를 치중화 사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이거 갖고 단정은 못하지만은 이 4차선 도심지의 오히려 4차선 도로를 2차선을 시키고 2개의 차선이 줄어 들어가는 데서 인도를 확장을 해서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오히려 그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우리 그 고인왕 재개발안에 들어있는 그 쭉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안에 롯데몰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게 기자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업자 측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도 분양가도 높게 받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존의 상권은 뭐 죽는 거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전 타결을 주로 그런 방법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롯데가 어차피 입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 법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1년에 이제 롯데가 주변 도심지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그 상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금 그 원도 신권의 상권이 그런 대형 롯데 쇼핑몰로 인해서 침해되지 않는 방안들을 잘 만들어서 대응을 잘 해가도록 합니다. 하여튼 시장님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마무리 발언하고 시장님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시장님, 시장님이나 저희 시의원은 동일한 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거제시를 잘 이끌고 잘 견제 감시하라고 시민들께서 대리인으로 지정 선택하여 위임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주주이고 시장님은 사장님이고 우리들은 감사의 역할입니다. 고현항 매립 사업이 과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주인이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늘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고현항 매립을 반대한 많은 시민들과 반대 대책위도 시민의 입장에서 거제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한 깊은 고민의 발로입니다. 이미 고현항은 매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은 고현항 매립으로 세워지는 도심에 대한 모든 고마움이나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거제 시민과 역사에 욕을 먹지 않는 길은 사심 없이 공의에 바탕한 제대로 된 고현항 매립, 명품 매립 도시의 완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민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소속 옥보일이동 지역구 의원 송민영입니다. 노동자에게만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 노동자 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지필 정로를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환경 정책 기본법에 국가는 환경 오염 및 환경 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 보전 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거제시 환경기본조례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5년 1억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 8,300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용역 결과물이 허술하고 단계별 사업비 투자계획 및 로드맵은 거제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계획대로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계획을 수립한 용역은 무용지물이며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사실상 2016년은 계획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7년 계획 8개 분야 46개 항목 총 예산 440억 4,200만 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조성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시의 재정 상태는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환급받을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교부금은 안 줘서 못 받고 부가세 환급은 몰라서 못 받았습니까?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다가 2007년부터 민간부문과의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하여 시행된 제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 공제받을 수 있고 과세 대상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건립비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의 업무 대부분은 공공서비스로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도란도란 카페는 환급이 발생하고 세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과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거제문화예술회관, 각종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조선해양문화관, 고현시장 현대화사업 등과 위탁 운영기관인 거제시 영어마을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되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누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가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동안 거제시는 그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바뀐 지 10년인데 타 지자체들은 매뉴얼 제작은 물론 TF팀까지 가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환급받는 동안 거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충 청구까지 5년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전부는 혈세를 그냥 날린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세 발굴 조사로 세입을 확충할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로 타격을 입은 명세 상인 자영업자들은 설상가상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3월 본 의원의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롯데마트 입점에 관한 토론회 개최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다는 불만에 대한 해명과 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타당성에 대한 서면 질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되면 누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이신 송미량 의원께서 끝까지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면서 지역 소상인을 위하여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대형마트 판매 제한 품목 및 상생업종 선정, 교통혼잡 사회적 비용 부담, 지역 내 공익투자 확대 등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업무 추진 경과와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행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182회 임시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즉 시내버스 업체 방만 경영 및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고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계획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출 기초가 되는 표준 운송원가 영역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TF팀 구성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동 아주터널 경유 직통 노선 증설 및 오프 아주순환 노선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미세먼지 저감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모든 노선 경유버스는 친환경적인 압축 천연가스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CNG 버스 보급률이 창원 96.04%, 김해시 98.98%, 진주시 97.69%, 양산시 78.61% 2013년 기준입니다. 도내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중 거제시만 CNG 버스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충전소 설치 문제를 포함한 CNG 버스 도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버스 운행 체계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해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미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미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이, 세 번째 질문은 국가산단 추진단장이, 마지막 질문은 해양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미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환경보전계획 및 단계별 투자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거제시 환경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 환경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거제시 환경보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 환경 분야의 단계별 투자 계획은 8개 분야 46개 세부 사업으로 가축 분노 액비화 사업 지속 추진 등 23개 세부 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스마트 태그 시스템 도입 등 16개 세부 사업은 추진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며, 기타 7개 세부 사업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기 46개의 단계별 투자 계획은 현재 전국 타 시군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으로 본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송미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세 공각 분야의 발굴 조사에 따른 실학중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료의 경우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의 경우 면세제 대상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유자산 사용료 및 대구로 부동산 임대업, 시청 카페테리아 음식업, 김영삼 대통령 기록관 관광상품 판매업, 공공체육시설,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통영세무서에 분기별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갱증 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갱증 청구가 가능한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건축물로는 거제시 탁구장, 거제시 요트학교, 계룡정 공도장, 송정 체육시설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나 전문성 및 법적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전문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환급 문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 시설물을 적극 조사 발굴하여 세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산단 추진단장님 답변하십니다. 국가산단 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송미랑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롯데마트 입점 후 지역 상권가의 상생 협력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거제점은 2014년 6월 11일 개설 등록을 신청하여 지역 협력 계획서 3차 보완을 거쳐 2015년 1월 20일 상생발전협의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원으로 개설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지역협력계획서의 상생협약안에 따라 판매 제한 품목은 없으며 상생업종은 주류 백미 2개 품목으로 거제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평화영농조합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점 입점 비율은 의류잡화 22%, 신선식품 7%, 키즈카페 및 전자제품 18% 이하로 지역 노조사업가의 상승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사회적 비용 부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2015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714만 8,740원을 납부하였으며 교통정리 및 카드 전담 직원 5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익사업으로는 개점 당시 3천만 원 상당의 거제상 상품권을 구매하여 거제 사랑의 집 외에 국외 복지시설을 지원하였고 2016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상당의 거제 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여 복지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복드림 봉사단도 구성하여 월 1회 성지연 봉사활동 및 50만 원 상당의 시설 보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에 따라 현재 300여 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연 6회 프리마켓 행사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이미 3회 실시하였고 6월 중 옥포시장에 장바구니용 비닐봉투 5만 8천 매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시도의사가 수립되어 있어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립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에서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상생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연 2회 협약사항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관광국장 답변하십니다. 대한관광국장 조정재입니다.
송미랑 의원님의 교통인재에 관한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시내버스 업체 감사계획 및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TF팀 구성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송미랑 의원님께서 비합리적인 보조금 산출 방식과 비행적인 재정지원 구조로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 실사와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료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6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시내버스 업체인 쉘교통과 사마여객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15년까지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 적정 여부, 지출 정빙서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이자를 위반 납 등 9건을 지적하고 해명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기업 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회계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2016년 제2회 추경 시 회계감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TF팀 구성은 2016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용역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조정, 협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를 비롯한 시의원, 민간단체, 버스업체, 용역사, 행정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5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2016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용역 현금 실사 방법 개선안에 대하여는 용역에 반영 실시토록 하였으며 2차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들과 협의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의 객관성 확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용역 실무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상동 아주터널 경유 직통 노선 정설 및 옥포 아주 순환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 아주터널 노선의 경우 2013년 3월에 능포 아주터널 고행 구간을 1회 신설하였으며 2015년 3월에 추가로 1회 정리하여 현재 오전 2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터널 노선 정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상문동 및 아주동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현재 정차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여 아주터널 노선이 정해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포 아주 순환 노선 신설은 지난 2010년 옥포 아주 순환 버스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관내 택시 업계와의 갈등 문제로 백자됨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보현 옥포 시내 아주 시내 해주 노선을 하루 총 89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택시 업계와의 대화 등으로 갈등 해소가 이루어질 경우 옥포 아주 순환 노선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천연가스 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NG 버스, 즉 압축 천연가스 버스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와 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경유버스에 비해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며 고압의 압축된 기체로 공기보다 가볍고 누출되어도 쉽게 확산돼 휘발유, 경유, LPG보다 안전한 연료로 평가받고 있어 환경 측면에서는 CNG 버스 도입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CNG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2012년 12월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정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협의한 바 있으나 도시가스 도입 시기 불투명, CNG 충전소 초기 설치 비용 과다 등으로 2015년 이후 검토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도입이 보류되었습니다. CNG 충전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100대 정도의 CNG 버스 충전 수요가 있어야 사업의 타당성이 성립되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충전소 설치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시는 우선 CNG 충전소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CNG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은 정해진 노선을 스케줄대로 운영하는 일반 정규 노선이 아니라 이용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여러가지 노선으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새로운 맞춤형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2012년 11월 국내 최초로 충남 아산시에서 도입하였고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지역에서 점차 도입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리시는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반기에 시스템 도입 시군을 방문하여 재정 지원 여부, 요금 체계, 노선별 운행 현황, 규모 등 제반 운영 체계 및 추진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이달 초 발주한 거제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논문에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랑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답변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시정 질문하는데 지금 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셨냐고. 결제하셨죠? 네.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46개 항목 중에서 어떤 사업은 2017년에 시행이 어려운지 어떤 사업만큼은 꼭 시행을 하겠다든지 이런 걸 좀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시장님께. 네, 그 시장님만 답변해 나가고. 예, 말씀해 시장님 주십니다. 나오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저도 답변 질문하세요. 예. 환경 분야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오늘 시행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환경 분야에서 제일 약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이 환경 정책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 보전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와 또 후손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송민랑 의원님 뭐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전혀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고 25년까지의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8개 분야 총 46개 세부 사업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시행 중인 사업이 유사 사업 포함해가 23개가 있고요. 추진 예정과 검토 중인 사업이 16개, 또 장기 검토 사업이 7개가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전 이 사업들을 다 하려고 하면 무려 1,564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수반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계획이지만은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 용역할 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보고서에 있지만은 시간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안에서 좀 우선 시급한 사항부터 선택해서 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16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가져오신 자료나 답변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23개 시행 중인 사업에는 자연환경 분야의 야생생물 보호 및 보존활동 강화 등 이런 23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추진 예정이라든지 검토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다 시간상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자료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예,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추후에 다시 이렇게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답변에서 그 가축분유 액비화 사업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속 추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실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축 분뇨 제장 그 찾아가는 문제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답변도 나오는 거야 답변하고. 예, 농업정책과장 윤명입니다. 네, 가축 액비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 가축 분뇨 저희 차량을 한 5년 전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그 가축 분뇨 탱크에 모여진 가축 분뇨를 그 차에 싣고 그 흑안엔 그 분뇨 처리 그 농지에 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떻게 가축 분뇨를 수거합니까? 그 보통 보면 이제 가축 분뇨 처리 그 축산 농가마다 다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 미생물도 있고 분뇨 제감 시설 냄새를 제감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분뇨 차량이 싣고 그리고 이제 흑안한 농지에다가 살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제가 담당 이제 부서를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그 모 부서에서는 아마 부서끼리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 부서에서는 뭐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게 없고, 일부 이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이제 그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면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산 좀 그만 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혹시 시장님 그 공약 중에 환경 관련 공약이나 뭐 환경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뭐 지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환경 보전은 우리가 인류의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인식은 제가 하고 있고요. 거제라는 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구는 많이 살고 있지만 산지 비율이 한 72% 가까이 갑니다. 또 바다와 어찌 보면은 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또 산지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또 이해관계의 재산관계에 있는 분들을 빼고 나면 시민들은 또 녹지 공간들을 많이 또 확보하고 또 보는 것이 그분들의 또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행정으로서는 주거 공간과 또 시민들의 어떤 이런 삶의 또 영역을 또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산지 개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이렇게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서 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는 또 사유재산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의 보전과 개발에서 행정은 그 중간적 영역에서 상당히 부딪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 난개발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어메니티를 확보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정책을 좀 수립을 하시고 좀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보전 계획에 대해서 이 용역 보고서가 정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정말 8,3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냐 할 정도로 내용이 허술했습니다. 뭐 가압 지시서가 잘못됐든지 응수를 제대로 안 했든지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그 로드맵에 따른 그 투자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2016년은 거의 다 지났으니까 2017년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 이것은 포기하겠다라고 좀 확실하게 밝히셔가지고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박태문 국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박찬호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뭐 적극 발굴해서 세입학 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최선을 다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야 지금 현재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환급 대상 사업을 지금 현재 한 16개 사업을 지금 조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지금 검토 중인데 현재 가능히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최근 우리 5년간의 그 부가가치세 우리 시가 낸 게 그 2013년도는 한 2억, 2014년도는 1억 2015년은 한 2억 됐기 때문에 한국가로서는 세설이 극히 우리 시가 없는 게 이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우리 시가 많이 공사를 했으면 많은데 최근에 우리 한 몇 년간 우리 시가 이 공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 좀 적은 거로 좀 파악이 됩니다. 체육시설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고유시장 그 현대사업하면서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조사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 공영주차장이 대상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 전문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된다면은 아마 거기는 지금 한 10억 정도 가능할 정도로 예상하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전문 회계법인은 어디입니까? 뭐 우리 관내입니까? 관내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에 같이 관내 세무사가 어렵다고 뭐 힘들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된다고 생각해도 국세청에서 인정이 안 되면은 그게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가 국세청하고 그 협상을 좀 잘 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뭐 저기 지난 연도에 다른 지자체가 얼마 정도 받았는지 인근 지자체가 얼마 정도 받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진주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한 100억 정도 환급을 받았고 양산시가 한 3억, 30억 정도 받았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양산시가 20억 받았고요. 창녕이 올해 4억 얼마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예산 규모나 이제 인구에 비례해서 이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많은 액수가 우리가 못 받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금 5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 이전 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면 가장 먼저 대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행정인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예,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액수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예, 그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출자 출연 기간에서 이미 그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좀 일괄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쪽 단체나 기관에서 매출을 발생하더라도 다시 우리 시의 세입으로 보통 세입으로 이렇게 기속할 수 있도록 좀 일원화된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김영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가사전 수행단장 김현규입니다. 예, 제가 지금 요구했던 게 저는 상생 협력 계획보다는 유통기업 상생 발전 추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획 수립 안 돼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에 따라서 중앙에서 수립하고 도에서 수립할 다음에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 경상남도에서 아까 저희들 못 받아가 수립 못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되어 있으면 이행 그 정도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다가 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오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저한테 밑줄을 그어서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직원이 그 자료를 드릴 적에 그 이유가 그게 방금 법령에 중앙행정기관이 먼저 중앙에서 먼저 씌우고 중앙에서 시도지사한테 내놔주면 시도지사가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시행 계획을 씌우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씌워야 되는데 위에서 안 씌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 씌웠다는 의미로 한번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까지 다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는 왜 빼놓고 요 법령 자료만 가지고 오십니까? 조례에 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어 계획을 받아가지고 시하시면 줬는데 아직 도어 계획이 없어서 못 시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시한 거는 잘못되겠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 확인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뭐 법령을 밑줄을 그어서 가지고 오면서 뭐 시에서는 뭐 저기 수립할 뭐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는 수립할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기초자치단체 시월 중에 강력에서 시험 걸 보고 그 상위 계획에 적합하도록 시해야 되는데 상위 계획이 안 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시했는데 최대한 빨리 시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또 먼저 시해야 되는데 못 시한 거는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빨리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분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다. 어쨌든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수립을 안 했고 예. 시장님께서도 수립을 안 하셨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서면 질문을 보냈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어요.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력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고 서면 답변요. 아, 이 앞에 번에 냈던 서면 답변. 서면 답변요. 근데 제가 그때도 5분 자유 발언에서 얘기했던 게 주요지가 이 상생 협력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뭔지 5분 발언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요지가? 질문 요지가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롯데마트 입점에 관한 토론회 개최 요구가 여차 있으신 아니고요. 국장님, 그거 이제 아닙니까? 5분 발언이요, 5분 발언. 5분 발언. 예, 예. 이거 제가 서면 질문 답변만 제가 확인하고 5분 발언은 아직 확인 못했어요. 5분 발언 확인 안 하고 오셨습니까? 그 질문 중에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5분 발언이나 이렇게 질문을 보내면 핵심이 아니고 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좀 정확하게 질문을 주셨으면 저희들도 바로 들었을 건데 좀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서면 질문을 보냈을 때 어차피 지역 상생 그 협력에 대해서는 뭐 행정에서 롯데마트하고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노력하셨습니까? 예. 수차에 거쳐서 노력해가지고 입점 이후에 노력하셨습니까? 그렇죠. 상생 협약 안을 낸 거 딸 예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올 2월달에도 점검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논의를 하셔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상생 협약 안에 거래 상품 구매한지 여러 가지 발전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다 충실히 이행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재논의를 하셨냐고요. 이행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재논의를 하셨냐고요. 재논의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고요? 그게 지금 이 협약이 기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롯데마트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협의 내용은요. 입점할 때 협약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 협약 내용이 입점할 적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10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잘 추진을 하겠다 이래 해서 우리가 그게 잘 돼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저희들이 올 10달에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그 협약 내용 중에서 지금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물품 납품하고 있죠. 소주. 예. 그리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발전 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발전 기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1억? 예, 그 뭐 금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상호안에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낮게도 뭐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억 냈고 그 시설 설비 그 시스템 개선을 했습니까? 이제 1억 가지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그게 이제 납품 기회 제공하고 발전 기금 명목으로 줬습니다.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아니 협약 내용에는 슈퍼마켓 협동조합 시설 보수 및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 기금을 지원한다 했으면 시설이 보수가 됐는지 물류 시스템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셔야죠. 슈퍼 협동조합에서 발전 기금을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그 협약 내용대로 아마 사용을 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생 협약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협회는 9,600만 원입니다. 왜 금액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9,600만 원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시설 보수 및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 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쓰였는지 확인하셔야죠. 상생협약서대로 했는지 확인하셨다면서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금액이 수치로 어떻게 써 있는지 그까지 확인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협약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럼 통장에 그 입금된 건 확인하셨습니까? 공장에 입금된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셨네요. 돈을 준 거는 상호간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줬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꼭 그 통장으로 입금된 것만 받아가야 그게 확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1억을 준다 하고 5천만 원을 줬는지 1억 5천만 원을 줬는지 확인하셔야죠. 그거는 슈퍼마켓 협동조합하고 대리점 협회하고 롯데마트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서 돈을 1억 받기로 했으면 1억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 1억 주기로 해가지고 5천만 원 받았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협약이 충실히 이행됐으니까 더 이상의 추진사항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상생 그 협약에 관해서 충분히 더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발전지원금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찬성 의견을 내는 거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 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유통 상생 발전 협의회가 좀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역 유통기업 상생 발전 추진 계획 수립해야 된다라고 5분 발언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뭡니까 협의회 위원 재위촉하셨죠? 새로 위촉하셨죠? 예, 5월 달에 했습니다. 그 직전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2016년 1월 13일까지요. 1월 13일까지고 새로 언제 위촉하셨습니까? 5월 달에 했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바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불참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럼 바뀌려면 당연지 빼고 싹 바꾸시든지. 그게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위원을 위촉할 적에 특별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 위원을 한 명 더 추가를 하고 전문가로 교수를 한 명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유통산업 부분의 전문가인데 세무회계 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세무회계도 뭐 크게 보면 유통하고 조금 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보다 많이 전문가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한 명 발굴을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위원 구성을 뭐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위원이 있으면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에 임기 만료되어 나중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지역의 소상인 그 영세 자영업자 그 지원이나 보호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역 우리 영세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소상공인 육성 기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네, 기금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상생 협약에 따라서 우리 롯데마트하고 오포 시장하고 자매결연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어떤 뭐 봉투도 지원해주고. 봉투 자매결연 해가지고 비닐봉투 58,000원 주면 그거 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시장 말고 다른 저기 자영업자나 소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뭐 특별히 우리 시가 뭐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뭐 아까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육성 자금도 뭐 5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뭔가 어떻게 하겠다,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또 솔직히 그 육성 자금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판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가지고 소상공인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어쨌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뭐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정말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상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나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조선해양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국장님. 해양관광청 조순입니다. TF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지난 6월 15일 구성으로 됐습니다. 6월 15일 구성됐습니까? 제가 시정 질문을 언제 했습니까? 실질은 3월 했습니다. 3월 했습니까? 3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3개월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 실사를 나갔고 또 실사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아 스폰서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TF팀 구성이 좀 늦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시정 질문을 했으면 뭐 TF팀을 어떻게 구성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계획 정도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자, 그런데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이 예리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두 개의 회사의 실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와 또 그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F팀 구성이 좀 늦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TF팀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의견처럼 여러 전문가를 추천받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또 그러면서 구성이 되어서 지난 6월 15일 날 1차 회의를 개최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해명서는 소명서는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해명서 소견서를 지난 3월에 하고 나서 빨리 보내라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늦게 와서 좀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일이 많이 걸려서 언제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설명 자료 드리면 안 될까요? 제 자료에는 이제 4월 8일까지 뭐 소명서를 보내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언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들은 뭔데 행정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늦게 보냅니까? 정말 회사도 회사의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뭐 회사 사정 다 봐주면 뭐 언제 다 그런 소리 합니까? 다 봐준 건 아닙니다. 다만 늦었다 뿐 지금. 그래서 현장 실사한 결과 제가 봤습니다. 예. 제가 봤는데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는 별건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해 추경에 해실사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법인에 맡겨서 한번 충실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별거 없다는 게 보니까 2014년에 신차 출고 대금하고 유류대 8천만 원 목적에 사용하신 거 발견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자 미반납된 거 43만 5,841원 밑에 뭐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시정 질문 때 드렸던 말씀하고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별 추가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직원들이 가서 3명이 가서 이틀간 점검한 부분인데 실제 또 회계법인이 점검을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뭐하러 현장 실사 갔습니까? 제가 2015년 그 정산 다 분석했거든요. 분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거 잘못됐고 이거 이상하고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봐도 원장하고 영수증하고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저희들이 회사에 아마 부기가 복싱 부기인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과 쓰는 부기가 틀리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빨리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저는 이거 현장 실사 이렇게 하실 거면 현장 실사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럼 이걸 굳이 그럼 1차 추경에다가 예산을 잡으시지. 아니 그러니까 그 1차 추경에 저희들이 못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답변이 늦고 그러다 보니 그 시기를 일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2014-15년도 예산 집행에 관해서 한번 보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의원님 인정해 주시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그 외부 회계 감사하면 우리 예산되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보다는 일단은 법인에 한번 우리 회계금 법인에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 또 규명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 소명 자료는 안 왔습니다. 소명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출이나 그 정산서 부분 맞지 않는 거, 그리고 뭐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뭐 부당 노동행위라든가 그 사고 대책비 부분 조금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사고 대책비 부분도 조금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요. 최근에 2015년도에 노선이 신설됐죠. 노선이 몇 개 신설됐습니까? 그게 신설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노선 구역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노선이 2015년도에 노선 신설된 게 8개입니다. 8개 노선이거든요. 여덟 개 노선인데요. 이미 그 상동 아주터널 경유 그 직통 노선 증설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한기수 의원님께서 또 시정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은 이렇게 빠지고 나머지 이렇게 8개 부분은 신설이 됐는지 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상동 아주터널 경유에서 가는 버스 노선에 관해서 버스 회사에서 근원적으로 지금 확장 노선이 고인에서 연소 목포를 경유해서 능포하는 노선이 확장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에서 상동 터널을 가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만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버스 회사의 정차는 없고 기존 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버스 회사에서 그 노선을 많이 기피합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동 터널을 운행하는 버스가 능포에서 고인으로 오는 버스만 있지 고인에서 능포로 가는 상동 터널을 경유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버스 회사에 정차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 좀 투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버스 회사를 설득해서 고인에서 능포 방향으로 상동 터널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찾고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버스 회사에 예비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비 차량에서도 저희들이 준 게 112대가 전체 풀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럼 112대를 가지고 지금 이 전체 개통을 지금 다 운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노선을 조정한다 하면 결국은 연초 옥포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연초 옥포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만은 또 폭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 한쪽을 좀 도와주다 보면 한쪽에 있는 지역 주민이 민원이 더 폭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얘기죠.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대안을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버스 회사가 기피해서 노선이 안 생기고 택시 업계가 반대해서 노선이 안 생기고 뭐 맨날 버스 대중교통 수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버스 노선 번호가 바뀌었습니까? 버스 노선 번호는 변함된 게 없습니다. 변함된 게 없죠. 그리고 제가 노선 확인하느라고 시청의 그 버스 교통 정보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선 검색을 하는데 노선이 안 뜨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그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버스 도입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도 연말에 교통시책 평가를 위해서 그 중앙에 올려보낸 그 자료에도 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설치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CNG 충전소는 하나를 설치하고자 하면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한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25억이요? 예. 또 어제보다 5억이 늘었네요. 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경남 에너지에서 파악했습니다. 경남 에너지에서 제가 이제 검색하고 이렇게 알아본 이제 뭐 어떤 도시 가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12억에서 한 14억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분은 20억이라고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25억이라고 답변하시고 제가 파악한 거는 25억입니다. 20억에서 한 30억 사이인데 경남 에너지 한 20억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한 20억 정도입니다.
25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지난 2013년까지는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권원적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실제 경남도 내 20만씩 인구 이상 중에서 우리 거제만 CNG 버스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가 판단키로는 CNG 버스가 없는 것은 우리 시의 도시가스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보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급된 게 2015년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창원은 84년도 보급됐습니다. 김해 양산은 93년도 보급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NG 버스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충전소가 설치되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2대의 버스 가지고 작년도에 CNG가 고현 지역에만 거의 다 보급되고 이제 보급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보급돼야만 경남 에너지에서 충전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되는 게 CNG 버스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일반 버스, 경유버스를 전체 다 바꿔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바꿔주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9년 사용하고 나서 바꿀 때마다 CNG 버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고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10년이 걸려야만이 이 CNG 버스가 전체 우리 시에 아마 착근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되죠. 아니 이거 전체 되는 건 10년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요지가 일단 어쨌든 작년부터 우리가 그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됐고부터 올해 지금 들어와서 CNG 그 버스 충전소라든가 CNG 버스에 대한 그 국가적인 대책이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 그러면 몇 대 정도 있어야 타당성이 되면 언제 몇 대가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한 40대 정도의 버스가 폐차되고 대차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한 40대 정도 됐을 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대 바뀌는데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좀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시의 현상이 아니고 일단 충전소를 설치해 줘야 될 경남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버스 회사에서 그렇게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민간에서 설치해야 됩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충전소는 버스 회사라든지 가스 회사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창원에, 김해, 진주, 양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모두 다가 경남에너지 또는 그 GSE 도시가스라든지 경동 도시가스 또는 버스 회사에서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제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예가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예,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이제 CNG 버스가 좀 충전소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획이 나와 있어야. 왜냐하면 CNG 지금 버스 구입할 때 그 일반 그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통합버스라든가 통근버스도 그 구입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국가에서 지금 전부 다 노선 버스를 CNG 버스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는 그 전세 버스에 대해서도 그 CNG에 대한 그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전소도 없는 상태에서 100대 정도 수요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려면 저는 이거 100년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했지 않습니까? 버스만 하면 100대인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다종류의 차량들이 CNG 차량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CNG 충전소가 설치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가스회사라든지 아니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가 그 가스회사겠죠. 가스회사를 설득해서 우리 지역에 CNG 가스 충전소가만 설치된다고 하면은 그 차량이 점진적으로 보급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전소 설치하는데 국도비 보조받을 수 있는 게 얼마라고요? 버스 한 대당 1,200만 원. 그거는 버스 구입할 때 그거고 저는 아까 충전소 설치하면 충전소 설치할 때 지원 기준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정책 자금에서 한 20억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좀 구체적으로 뭐 충전소 뭐 입지라든가 막 고민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2년 전에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뭐 입지라든가 뭐 시설비라든가 뭐 어느 정도 이런 게 조금 가시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뭐 그냥 100대 정도 충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CNG 충전소 건립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경남에너지하고 가장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남에너지에서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전소가 급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돈벌이에 급급해서 지금 도시 지역에 CNG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NG 충전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 자기들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 돈이 되면 사업자가 벌써 들어왔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못하니까 제가 지금 행정에다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충분히 또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충전소 설치에 대한 그 국토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분야도 조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인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 답변에 보시면 2012년에 처음 생겼고 전북, 전남, 충남 지역에서 했는데 보면 경북도 있고 경남도 있고 경기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경남도 어찌 보면은 지금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하는 그것도 주요 응답형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됐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아무 계획도 없었다는 게 이거는 계획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답변 말미에 저희들 용역의 가업에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우리 시 지역에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지성과 반선에 거의 대중교통이 다 투입되고 다만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장자마을 정도만 안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안 들어가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 재정 보조금에 대한 그것 때문에라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용역 보고서에서 찾았습니다. 다 14번이 어디로 가는 노선입니까? 14번이. 제가 이 정보 이게 번호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보 시스템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노선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보 시스템 업데이트 좀 빨리 시키십시오. 지금 보면 14번이 1 평균 운행 수입이 769원입니다. 769원. 하루 한 명도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769원인데 1 평균 운행 원가가 64,169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폐지하고 수요응답형 콜택시나 이런 걸로 대체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질문하신 제도 14번은 파악 못하지만은 시내버스가 들어가면서 실제 운행해오면서 하루에 한 평균 2.6명 정도 탄다는 그런 아마 통계치도 어디 나온 걸 제가 듣방한 것 같습니다. 그럴 밖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이 적정한데 실질적으로 버스 대중교통이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면 그에 따른 민원도 관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민원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충분히 조사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보면 이 버스 영역 자료 보면요. 하루 1평균 운행 수입이 769원, 510원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는 2070원 이렇습니다. 버스 하루에 한두 명도 안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큰 버스에 운전기사 혼자 타고 그 면지역의 긴 거리를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좀 수요라든가 이런 민원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수요응답형 교통이 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제 정기풍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교통 소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통 약자들도 좀 이런 수요응답형 교통을 이용하면 그분들에게도 좀 뭔가 좀 편의 증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운영해야 될 그런 약자들이 더 많습니다. 한 40% 됩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하더라 해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휠체어와 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 100원의 택시, 우리 경남도 내 전체 시군에서 하고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하고 있는 1000원의 택시, 100원의 택시 하는 이런 차는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은 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러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시스템을 우리 이미 지금 교통 콜택시 법정 대수 넘었죠? 예,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11대만 있으면 되지만 저희들은 2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비치해도 사회적 약자라든지 교통약자가 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많다고는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다고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는 좀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에 이번에도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을 한번 넣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2016년도에 이제 용역에 반영하셨다니까 제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한 것보다 낫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4년 5년 지나가지고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용역에 검토한다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은 특정 지역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래 깊은 고민을 안 했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발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좋은 정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든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뭐 가서 하시겠다 해놓고는 안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쉬움이 오늘 좀 질문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법과 제도가 바뀌면 가장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인데 우리는 법과 제도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행정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 사회 환경의 변화라든가 법과 제도의 변화에 맞춰서 좀 행정에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거제시의 발전과 좀 주민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그 시정 발전을 위한 열띤 그 질문이 있었고 또 성실한 답변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도 수고하셨고요. 시정 질문 중에 특별히 어제 질문이 있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친환경 거축센터 그리고 오늘 제기된 CNG 버스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대중교통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단회를 선포합니다.